자, 종목 공감 테마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색다른 테마를 통해서 유망 종목까지 추려보는 시간인데요. 스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어제부터 좀 부각되고 있는 철도 관련주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최근 시장에서 초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들, 업종들은 아무래도 카카오톡의 애니팡 열풍으로 시작된 SNS 관련 모바일 게임주들, 최근에 굉장히 큰 강세였죠. 네.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대선이 이제 약 한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른 정책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펼치며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핫한 주제입니다. 바로 어제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따라 급등한 철도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9일이었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워커힐 호텔에서 세계 지식포럼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북한 철도 구간과 연결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또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데아티아이, 대오AL, 리노스 세명전기들이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모두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대오AL이라든가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나머지 종목도 10% 이상의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조연설이 의미하는 것 단순 대륙철도 건설이 아니라 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북한 정권이 일단 바뀌면서 경제개혁에 대한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좀 새로운 대통령을 또 선출하는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는 시기가 또 맞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바로 이 대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현 정권에서는 조금 강압적인 북한을 좀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친화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권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경제권을 위해서는 육상 통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에 중심이 바로 철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안 후보가 먼저 대륙 철도 공약을 내세운 것 같고요. 네. 비단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의한 게 아니라도 선진국들도 수송 효율을 최근에 중시하면서 철도를 굉장히 육성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멘텀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도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북한 경제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제2막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대륙 철도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철도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떤 대선 후보가 공약을 내놨다라고 해서 급등하는 테마는 또 언젠가는 꺾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테마가 꺾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후반부에 깔았던 얘기가 일단 모멘텀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유럽 등에서도 계속 철도에 관한 수송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굉장히 산업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죠. 네. 하지만 이 산업 또한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는 건 일단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일환으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일단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언젠가는 시세가 꺼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급등한 주식을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죠. 그렇죠. 따라서 좀 시장에서 인식하지 않지만 철도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찾아봤는데요. 바로 에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에이텍 기업은 교통카드 솔루션, 일체형 PC, 그리고 S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한국 스마트카드의 3대 주주입니다.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에 진출해서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그리고 역무 자동화기기, 그리고 국내 버스, 택시 단말기에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쓰시면서 이제 카드를 보통 단말기에 대시잖아요. 그 단말기들이 거의 다 에이텍이 만든 그런 단말기라는 소리입니다. 이 에이텍이 영위하는 SI 시스템 통합 사업으로 지난해 6월에는 또 경제민주화 모멘텀을 타서 좀 급등한 경향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급등했던 것이 일단 시세 조정을 받아서 좀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철도 관련주들 어제와 오늘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에이텍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 6%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철도 관련주로는 딱히 부각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 사업이 교통카드 솔루션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기 예. 때문에 이 철도 관련 사업은 부각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먼저 초강세를 보였던 철도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면요. 철도 신호 제어의 대아TI, 그리고 철도 차량 제조의 대오AL, 그리고 철도 통신 분야의 리노스, 전차 선로 분야의 세명전기, 뭐 이런 겁니다. 이 기업들이 일단 철도의 기본적인 운행에 관련된 거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이 운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관리 시스템을 바로 에이텍이 하고 있는데요. 교통요금 징수 시스템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일단 바탕으로 했고, RFID, 무선 주파수 인식 기능이죠. 이것을 통해서 철도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사람 혹은 상품의 운송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좀 체계적인 탑승이나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탑승 적재에만도 큰 혼란이 일어나고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예전 대중교통을 보면 일단 안내양이 버스 토큰을 받는 시스템을 맞아요. 시작해서 그 다음엔 직접 고객이 요금통에 집어넣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카드 하나로 환승까지 다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비용이 최근에는 가장 중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운임 부가에서부터 적재 장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에이텍이 하는 사업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주목해야 할 성장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이거를 제외하고서도요. 뭐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에서 일단 먼저 인지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바람입니다. 경봉이라는 기업 기억하실 텐데요. 뭐 한 두세 달 만에 3배 상승을 예. 보이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지능교통 시스템 ITS 때문인데요. 이 사업 또한 에이텍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상당히 있고요. 뭐 한국 스마트카드 3대 주주기 때문에 서울시 LG CNS와 함께 3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시 교통 체계를 잡을 때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95%의 사업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모멘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역시 경제문제의 한 축인 SI 사업입니다. 시스템 통합 사업인데 이 시스템 통합 사업에 있어서도 에이텍은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정보 시스템에 관해서 기획부터 구축, 운영, 유지 보수까지 모두 통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실제로 경제 민주화 정책이 입안이 되고 실시가 된다면 SI 사업 쪽에서도 중소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수혜가 있을 전망입니다. 네, 경제 민주화 쪽과 또 대륙 철도 쪽과 또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요.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 어차피 모멘텀적인 예. 측면이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일단 에이텍은 올해 영업이익 100억 그리고 순이익을 78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영업이익이 43억, 순이익 37억을 달성을 이미 했고요. 따라서 목표치에 부합 혹은 약간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철도 관련주들을 일단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타 경제민주화 관련주들을 비교해 볼 때 퍼가 15배에서 20배 뭐 몇십 배까지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많고요. 하지만 에이텍은 기존 사업으로서 일단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계속 이렇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매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철도 산업은 그 효율 면에서 어떤 운송 수단보다 육상 운송 수단보다 좋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중심으로 계속해서 철도 중심의 물류 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런 공약을 내세운 것도 선진국의 그런 물류 시스템을 갖고자라는 측면과 그리고 대북 관련된 정책을 약간 암시한 거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뭐 이 부분은 어느 후보들이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이쪽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철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가져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에이텍이 아직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에이텍이 영위하는 사업이 철도 사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이걸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실적까지 받쳐준다는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 6,000원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철도 사업이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또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으로
얼마나 실수혜를 입느냐를 확인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우라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과 함께 에이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